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강아지들 피부병 증상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보호자분도 안타까워하고 또 반려견도 힘들어하는 게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증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촬영한 영상들도 여러 개 있는데 오늘은 최신 정보까지 합쳐서 반려견의 가려움증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아지 가려움증 벗어나기. 일단 강아지가 가려워하는 원인은 되게 많습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엇보다도 강아지가 왜 가려워하는지 그것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외부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런 개선충 그리고 모낭충에 감염된 외부 기생충성 피부병이 있습니다. 이런 개선충이나 모낭충에 감염된 경우 강아지가 무척 가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가려움증이나 피부병 증상이 심하다고 그러면 이런 외부 기생충성 피부병을 배제하기 위해서 피부 스크래핑 검사를 통해서 외부 기생충성 피부병을 감별하고 만약에 이런 외부 기생충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면 생각보다 빨리 가려움증을 비롯한 피부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 기생충성 피부병이 아닌 경우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원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보호자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거가 보통 강아지들이 가려움증이나 피부병 증상이 있을 때 동물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아니면 최근에는 아포켈이나 사이토포인트 그런 약들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약을 주사나 약으로 먹고 그러면 애들이 금방 가려움증이 개선됩니다. 그럼 보호자분들은 약을 먹으니까 애들이 나아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작용 기전에서 보는 것처럼 몸에서 염증 물질을 유발하는 기전이 있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차단하고 그리고 아포케인이나 사이토포인트 이런 약들은 인터루킨이 생성되는 이 부분을 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히스타민이나 프로스타글랜딘처럼 몸 안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바로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적 그런 것들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은 보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는 이런 염증물이 생기는 것은 막아주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작용이 발생할 한 어떤 원인 그리고 아포켈이나 사이토포인 또한 이런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는 증상이 좀 가라앉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 간을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쿠신과 같은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또 아포켈이나 사이토포인트 이런 약 또한 보시면 이런 약이 인터루킨 31이 생성되는 걸 막아주는데 인터루킨 31의 생리기능을 살펴보면 몸 안에서 모노사이트가 활성화되는 것을 돕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장기들이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루킨 31은 몸에서 사이토카인을 생성하거나 면역을 조절하고 또 조혈작용도 하고 그리고 세포가 증식하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과도해졌을 때 피부염이나 아니면 염증성 장질환 또 기관지에 과민한 반응 그런 것들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런 인터루킨 31 자체가 갖다가 억제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장기간 이 약을 투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별개로 스테로이드도 그렇고 아포케 이런 약들도 장기간 투여하게 되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약이 잘 듣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다 잠을 못 자고 그런다 그러면 일단은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아포켈이나 이런 약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가려움증이 너무 심할 때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그런 정도로 약물을 사용하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이 피부가 안 좋을 때 흔히 사용하는 약이 항생제와 약용 샴푸 그런 거 씁니다. 이런
항생제와 약용 샴푸를 흔히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보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피부 미생물총의 역할, 이런 논문을 보면 정상적인 피부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세균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균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 좋은 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피부염이나 아토피 증상을 심하게 유발하는데, 이런 정상적인 피부 세균총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피부 미생물 군집은 피부의 면역 항상성 발달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와 약용 샴푸는 이런 피부 미생물 군집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너무 과잉되게 증식된 경우 일단 그것을 적절하게 컨트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니까 잠깐 항생제나 약용 샴푸를 사용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의 정상적인 균총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항생제나 약용 샴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농피증을 비롯해서 피부 트러블이 반복적으로 재발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세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면역을 손상시키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면 가려움증의 주요 원인은 크게 알러지 그리고 환경 독소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요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게 사람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고기 종류를 얘기하는데, 알러지원은 그런 음식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의 증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만 가져서 아이가 뭐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요새는 피를 뽑아서 이런 알러지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 항원수에 따라서 검사 종류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그리고 풀, 효모,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고, 음식과 관련돼서 단백질, 어패류, 곡물이나 과일, 야채,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서 검사하면 이거 전체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음식과 관련돼서 더 다양한 음식 종류, 그리고 알러지 반응이 바로 올라오는 거가 있지만 또 천천히 올라오는 지연형 알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229종을 하게 되면 환경적인 알러젠과 음식도 보면 훨씬 더 다양한 음식 종류, 거기다가 지연형까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알러지 검사도 있습니다. 이런 알러지 검사가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떤 것들에 대강 알러지가 있는지 체질을 파악하는 정도로 이 정보를 이용하면 아이를 돌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떤 것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환경에서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유해한 것들을 차단해 주는데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주변에서 아이의 피부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멈춰서 이런 것들 각각을 메모를 하셔서 체크를 하고 피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피해 주셔야지 아이가 가려움증이나 만성적인 피부병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분들은 이런 것들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피부가 안 좋은 애들이 오면 알러지 검사는 선택적으로 하도록 권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아이의 영양 미네랄이 골고루 섭취되고 있는지, 그리고 몸에 독성 중금속이 누적된 것이 있는지 그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필요한 영양 미네랄 중에 뭐가 부족한 거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독성 중금속 이 파트를 보시면 이렇게 수은이나 안티몬이 높은 아이, 안티몬 높은 아이, 세슘 높은 아이, 이런 식으로 독성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누적된 애들이 저희 병원에서 검사한 아이의 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환경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물질을 제거하느라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이가 계속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 이 검사하면 각각이 어떤 것에서 몸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까지 제공해 주거든요. 그럼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를 돌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피부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반려동물의 사료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반려동물은 무조건 사료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문제는 그 사료가 생각만큼 좋은 재료를 만들지 않고 그런 원료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더 문제는 방부제와 사료첨가제, 이런 다양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학물질이 사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몸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몸에서는 그런 화학물질이 몸에 누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제거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가려움증이고 피부 염증 반응이고 그런 반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가려움증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방부제, 사료첨가제가 들어간 그런 먹거리는 최대한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아이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가정식 레시피 처방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피부병 관련돼서 개, 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 이 책을 많이 권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피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독성물질, 영양결핍, 예방접종, 그리고 억제된 질병, 그리고 심리적 요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각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가려움증을 비롯해서 피부 질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아이의 가려움증이나 피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아로마 테라피 등급의 고급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다양한 아로마 제품들을 만들어서 아이의 피부 증상에 맞춰서 제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이 아로마 입욕인데, 이런 아로마 입욕은 아이의 가려움증이나 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욕하는 것 자체가 아이의 피부 가려움증도 완화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주고 또 피부 면역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아이가 피부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는 경우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피부 장벽을 테스트해서 이런 식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이 심하다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가려움증도 심해지고 또 다른 어떤 피부의 증상도 심해지기 때문에 이 피부 장벽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습제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피부의 문제는 단지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 면역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흔히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장이 있고 여기에 정상적인 세균총이 쫙 덮고 있는데, 이러한 세균총이 손상받는 경우 장 육모가 그대로 노출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장 육모가 손상받으면 독소나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그런 것들이 몸에 줄줄 들어오면서 새는 장 증후군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꾸준히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몸의 염증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오메가6는 염증을 심하게 유발하고, 그리고 오메가3는 몸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 영양제를 꾸준히 먹이는 것이 몸의 염증 완화뿐만 아니라 피부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 영양제를 먹이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음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런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간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려워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가 뭔가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요인이 있으면 그거가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데, 이럴 때 배치플라워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배치플라워와 관련돼서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 검색해보면 따로 소개해드린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배치플라워 전문가로서 강아지의 심리적 상태에 맞는 그런 레메디를 처방해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배치 플라워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면 생각보다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하셔서 아이가 가려움증이 심하다 그러면 일단 급한 불을 끈다 생각하시고 약물로 억제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지 증상이 재발하지 않고 아이의 피부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 가려움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보통 보호자분들은 강아지 가려움증도 그렇고 다른 피부 질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민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도움이 될 몇 가지 제품들은 사용해보면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려움증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반려견의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